우리 자 보기 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1번에서의 핵심적 내용은 뭐였습니까? 시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죠? 가만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약간의 스트레스는 자극이죠.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생각이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느긋할 때 어떻습니까? 멍하잖아요. 근데 시험이야 하면 어때요? 집중이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빨리 반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죠? 그리고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너무 심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실수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의지력 잃어버리죠. 너무 심하면.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죠? 빠르게 반응하고 똑똑하게 생각하고 그죠? 이런 화학물질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너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이 화학물질이 나를 도와줬던 이 화학물질이 어때요? 생각을 방해하고 뇌를 압도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단어 암기 이야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3시간 연속 어때요? 시험을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멍하게 되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연필의 어느 쪽 끝을 사야 할지도 연필 앞뒤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위해서 최상으로 활동하도록 유지하려면 스트레스가 당신을 압도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았나요? 스트레스가 과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알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점을 스트레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은 건데 과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쌤이 위치 잡아놓은 부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왜 위치가 잡히느냐. 자, 앞부분 보아요. 작은 양의 스트레스는 좋아 나빠?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작은 양의 스트레스는 야기시킨다. 두뇌가 생산하도록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 도와주는 화학물질입니다. help to 생략이죠. 적어놓고 갈게요. 자, 빠르게 반응하고 그죠? 예리하게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죠? 스트레스가 increase죠. 증가할 때는 어때요? 이 화학물질. 자, 이게 지시어가 분명히 잡혀야 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죠. 위에 뭐 나와요? 화학물질 나오잖아요. 적당할 때 작은 그죠? 화학물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두뇌를 overwhelm 뭐죠? 압도하다죠. 두뇌를 압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지 못하게 금지의 풀음이 보여야 되죠. 뭐뭐 못하도록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됐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뭐죠? 두뇌가 최상으로 시험을 위해 작동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마라. 스트레스가 너를 압도하게 허락하지 마라. 뭐 내용은 무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거 영어 정답 반드시 확인하라겠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시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없애는 것에 중점적하면 안 됩니다. 관리예요, 관리. 그죠? 그거 조금 이미지를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평판입니다. 평판은 어떻습니까? 그죠? 작은 것들이 모여갖고 평판이 만들어지겠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평판이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당신의 평판이 형성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형성된 것이다. 이미 굳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초기에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평판을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예시가 나와요. 맥도날드 나옵니다. 맥도날드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 건강 안 좋아 띵띵한 맞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 하려고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샐러드 같은 건강에 좋은 신제품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 효과 있었나? 이 말이야. 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지가 바뀌지 않더라 이 말이야. 맥도날드가 야채 추가해갖고 뭐 친환경적인 뭐 엄청 노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이건 건강에 이로운 거야 라는 이미지는 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걸 안 갖고 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됐나요? 자,
위에서 요 부분에 조금은 요거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영어 읽어 나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기의 인상이죠. 초기 인상처럼 reputation 이게 평판입니다. 평판은 종종 만들어지죠. 사소한 것들 위에 만들어진다. 작은 것들이 평판을 형성한다. 너의 외모나 예절이죠. manners, 예절을 포함해서.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뜻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와 나왔잖아요. whether you가 생략된 거예요. whether you. 그래서 네가 그것을 믿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맞죠? 작은 것 위에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뭐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기 때문에. 네가 consistent, 뭐죠? 지속적인이죠? 일관된입니다. 적어라. 일관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의 평판을 만들기 위해, 맞나요? 작은 것 위에 평판이 쌓이니까,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일관된 행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 말이 있다. 데얼리스 정도가 생각됐다 보면 되게 될 거예요. 알았나요? 조심할 말이 있다. 주의할 게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일단 평판이 형성되면 접속사 once 뭐다?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평판이 형성되면 그것은 형성된다. 이 말은 뭐야? 이때 형성된 이란 말은 적자. 형성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굳어진이죠. 일단 평판이 형성되면 그것은 형성된다. 굳어진다. 됐나요? 그죠? 굳어진이란 말을 다르게 어때요? C-E-M-E-N 시멘트죠. cemented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시멘트 알죠?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그죠? 굳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요, 지속되다죠. last 지속되다. 물론 문법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모든 문장을 다 봐야 되는데 last는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야? 자동사죠. 자동사니까 뭐가 안 되죠? BPP를 쓸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렵다. 변화시키기에 뭐뭐 하기에. 그러니 만들어라. 평판을 네가 자랑스러워할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나와요? 맥도날드 나오잖아요. 이 맥도날드 다음에 맥도날드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맥도날드 가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알았나요? 그죠? 맥도날드 가게가 이 말입니다. 해석은 맥도날드가 이렇게 됐는데 맥도날드 써갖고 이게 하나의 맥도날드 가게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목적 없는 주어 동사로 형용사절, 스펜드 시간도 ing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적으로 now that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그죠? 접사가 되겠죠. 그 위에 내용은 뭐야? 맥도날드가 돈 엄청나게 썼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죠? 뭐 때문에? 매우 많은 미국인들이 과체중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돈 썼는 거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맞죠? 효과가 있더나 did it work? 그죠? 나는 모르겠다. 너에 대해서는. 하지만 내가 맥도날드 가게에 갈 거라면 나는요. pretend 인체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건강한 어떤 것을 먹고 있는 척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한테는 그게 맥도날드가 엄청난 그죠?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다. 그죠? 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Next one. 자, 항상 요거 요지 보면은 전체 글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읽어 나가기 부담스러운 학생은 요지 읽고 요 흐름 읽고 요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글을 한 2번 내지 3번 읽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부딪히면은 바로 부딪혀도 돼요. 하지만 뭐가 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글 읽고 나서 이미지가 안 잡히면 또 봐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시간 효율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내용도 알고 들어가서 어때요? 순서별 위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게 선생님이 위치 잡아줬는데 요거 선생님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왜 안 했나요? 문장을 한 3, 4개 정도 끊으라 했잖아. 맞나요?
한글에다가 애초에 3, 4개씩 끊으세요. 알았나요? 그죠? 그거를 왜 안 해요? 위치, 순서 이런 것도 미리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천년잔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잔디 어때요? 보기 좋잖아요. 아름다운 외관, 파랗고 좋잖아요. 근데 이 글은 환경상의 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은 한글 서술형에서 천년 나도 지금 내가 내 상태도 아닙니다. 그죠? 너네들 뭐 아프고 힘들죠. 감기 걸리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멈출 수가 없죠. 맞잖아요. 좀 참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가만 이 천년잔디의 환경상의 이점에 맞죠? 세부 내용을 우리말로 쓰세요. 작년도 문제 맞나요? 그죠? 한글에 나열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점 몇 가지, 3가지를 쓰세요. 이래 된 것들은 한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뭐죠? 1200만 톤의 먼지를 가두어 둔다. 맞죠? 그러니까 먼지가 공기 중으로 안 나가게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먼지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먼지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죠? 추가 내용이 나옵니다. 위치 잡을 수 있죠? 환경상의 이점 첫 번째, 먼지를 가두어 둔다. 그래서 뭐 이게 이 먼지 주변에 날아다니는 더 적은 양의 먼지는 더 용이한 호흡을 의미한다. 호흡하기 더 쉬워진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토양에 안정감을 준다. 흙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잔디가 뿌리로 꽉 잡아두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토양 안정감을 준다. 다음에 뭐야? 이런 뿌리 때문에 천연잔디는 바람과 비에 의해 야기되는 침식을 줄인 걸 도와줘. 맞죠? 맞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설악한지 몰라. 그래서 그냥 토양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것만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토양 안정감을 제공하여 침식을 막아준다까지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몇 자 이내로 쓰세요. 이걸로 통해 판단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핵심은 토양 안정감이에요. 그죠? 토양 안정감. 그럼 5글자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뭐 15자 이내로 쓰세요. 그런데 15자 이내로 쓰라 하는데 토양 안정감 이것만 쓰면 좀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막 그럴 때는 글자의 제한 수를 보면서 적당하게 비슷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물이 토양을 통과할 때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맞죠? 자, 물이 육지에서 흘러서 바다로 호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잔디를 통과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이물질이 잔디에 걸려갖고, 그죠? 그 깨끗한 물이 강과 하천에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 기능합니다. 자, 정리해요. 첫 번째 뭐 한다? 천연잔디에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았나요? 천연잔디의 환경상의 이점 첫 번째는 말해봐요. 뭡니까? 먼지를 가둔다. 두 번째는 토양 침식을 막아주죠. 토양 안정감, 토양 침식 막아준다. 세 번째는 오염물질을 어때요?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비슷하게인데 어떤 본문의 표현과 다르게 썼어. 맞죠? 그러면 또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맞죠? 그래서 정확한 워딩으로 정리를 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쉽죠. 그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천연잔디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도시와 시골, 정원과 풍경에.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은 감상합니다. 천연잔디 아름다움을 정원에서 자라는. 그러나, 이 퓨 있죠? 퓨 다음에는 people 정도 생략됐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천연잔디가 환경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other than은 수거입니다. 뭐뭐 외에. 아름다운 그죠? 풍경이죠. 외모입니다. 그죠? 겉모습 외에. 실제로 천연잔디는 지속 가능하다. sustainable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하고 그죠? 여러 가지 multiple.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multiple. 그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에요. 단일 이점이 아니고요. 자, 인공잔디가 그죠? 매치랑 상대가 될 수 없는 목적 없는 주어 동사죠. 대부분 그것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가두는 책임입니다. 그죠? 요것도 생각해요. 밀리언이 뭐죠? 100만입니다.
카마 12밀리언 얼마죠? 100만에 11 곱해야 되겠죠? 1200만 톤의 먼지를 가둡니다.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 옛날 성화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봐봐요. 이거 웃깁니다. 100밀리언 나왔습니다. 100밀리언이라고 본문에 나왔거든요. 일치불일치해서 그죠? 이걸 10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때요? 좀 멍하단 말이야. 어제 밤샜고 뭐 늦게 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0밀리언을 100만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1밀리언이 100만이죠. 100밀리언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맞죠? 맞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죠? 12 밀리언 얼마죠? 그죠? 1200만 톤입니다. 매년. 그렇지 않다면 공기를 오염시킬. 그래서 이게 먼지를 가두니까 더 적은 먼지죠. 불어 다니는 부는 더 적은 먼지는 의미한다. 맞죠? 더 쉬운 호흡을. 그 다음 빽빽한 뿌리 체계입니다. 천연잔디의. 게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양에 제공하면서 안정성이죠. 스테빌러리 동그라미 칠게요. 토양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분사구문. 이러한 뿌리 체계. 토양 안정성이 나오니까 이제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 체계 덕분에 천연잔디는 도와준다. 침식을 막아주는 거. 바람과 비에 의한 침식이죠. 그것은 또한 기여한다. 요거 문법적으로 신경 쓸게요. contribute to. 이 to는 전지사 to거든요. 그래서 in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사라고 적고 뭐뭐에라고 적으세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기여한다. 물로부터. 그것이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토양을 통하여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토양에 뭐가 있다? 잔디가 있잖아 지금. 맞죠? 그 잔디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좋습니다. 자, 질문이 없어갖고 선생님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단순한 삶. 그죠? 심플한 라이프를 살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에 심플 라이프는 뭐를 말합니까?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하고 내 자신의 삶을 즐기는 걸 이야기하죠. 소박한 삶입니다. 여유로운 삶이죠. 이거는 기존 성공 기준에 맞지 않잖아. 기존은 어때요?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죠? 이것에 맞지 않은 것이니까 주변의 이해를 그죠? 얻기가 어렵다. 왜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서연아 이제 승진시켜 줄게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정윤이가 보더니 뭐? 왜 안 하는데? 그 서연 입장은 승진하면은 책임도 늘어나고 물론 돈은 많이 벌지만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정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았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주변의 이해를 구하기가 힘들다. 단순한 삶을 살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성공과는 그죠? 다른 거죠. 반대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잖아. 맞죠? 친구와 동료들이 어때요? 황당해하죠. 돌았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것이 그들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요거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threat라는 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위협이죠. 맞죠? 왜?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치가 있잖아.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연이 어떻습니까? 나는 돈보다는 내 안정감 있는 저녁 있는 삶이 좋은데 가는 순간에 서연이 그죠? 서연이 이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죠. 맞죠? 컴온. 나는 그죠? 뭐지? 이런 거죠. 맞죠?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데 서연이는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뿌리니까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가치를 깨버리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은. 알았나요? 서연이가 싫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종종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는 있어. 맞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당신의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아도 놀라지 마라.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너의 여정에 너와 함께 하지 이거 면하지 마세요. 앞에다가 이분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이분 if. 그죠? 양보절을 말합니다. 너의 여정에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여정은 무슨 말이죠? 그죠? 소박한 단순한 삶입니다.
너의 여적은 단순한 삶이죠. 함께 한다는 것은 동의하다 이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봐요. 네가 선택한 단순한 삶에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놀라지는 마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죠. 자, 주제, 영어로 된 주제가 한글로 다시 나올 수 있고 이 주제 자체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predictable 뭔 뜻인가요? 예측 가능한 부정적 반응입니다. simple life를 선택하는 것에 됐나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자, 의사결정할 때에 simple life를 살 결정을 만들 때에 너는 일반적으로 run, 만나죠. 위험을 만납니다. 위험을 run이라는 것은 달리다 뜻인데 위험을 달리다, 위험에 부딪히다, 위험을 무릅쓰다 이렇게 할 때 run을 씁니다. 알았나요? go against 맞죠? go against 반대하다 뜻이죠. 반대하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공의 기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공의 기준에 반대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친구와 동료입니다. associate가. 자, look to의 개념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알았나요? 뭐뭐 쪽으로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쪽으로 보다니까 걔한테 기대다, 의존하다라는 말도 되고 기대하다. 자, look to 기대하다, 의존하다. 그 뒤쪽에 보니까 look to가 기대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나옵니다. 알았나요? 그죠? 기본적 개념은 뭐뭐 쪽으로 바라보다. 매체를 바라보는 태도 됩니다. 매체에 의존하는 의역되어 있습니다.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공이 뭔지 이렇게 구조 분석 성공이 뭔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매체에 의존하는 동료와 친구들은요, 매일 그죠?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뜻이죠. 적어버릴까요? 당연하답니다. 동사 원형 조동사죠. 너의 욕구가 absurd. 아, 이거 옛날에 기억나네. 그죠? absurd. 터무니없surd. 자, 그러니까 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서현이가 옛날 absurd라는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걸 외울 때 잘 외우더라고요. 너는 단어를 어떻게 외우니 했는데 absurd를 어떻게 외웠다? 터무니없surd, 터무니없surd 이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absurd 뜻이 뭐예요? 터무니없는, 그죠? 이게 연상학습이죠. 그죠? 어떤 지식을 딴 거랑 매칭시켰을 때, 연상했을 때 암기가 더 잘 되라는 거죠. 너 욕구가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없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 서연이 덕인 줄 알아요. 알았나요? 터무니없을, 그죠? 오케이. 이 단어 중요하죠? 맞죠?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네가 갖고 있지 않다. 필요한 것. 맞죠? 자, it take to가 보이죠? 이거를 뭐 빈칭 주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 take의 목적 없는 거예요. 알았나요? take의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what 불이 성립되죠? was 뭐뭐 것. 것 했나? 뭐 했나? 쳐다봐. 한글에서 그냥 것 했습니다. 알았나요? 뭐뭐 것. 실제 삶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들은 네가 갖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주변 친구들은 생각해요. 그죠? 실제 삶에서 성공하는데 이 to 뜻적자 뭐뭐 하는데 실제 삶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을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simple life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니입니다. 네가 갖지 못한다. 저 새끼 정신 못 차렸네. 전투력이 없네. 맞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자질이 없네.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가끔씩 비록 친구들이 어때요? 인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봅니다. 너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뭐로? 자신의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죠? 인정을 안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맞죠? 위협적인 놈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이죠. 심플 라이프를 사는 생각은 unthinkable,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 돈 적게 벌겠다 생각할 수 없죠. 질문은 이다. 왜 네가 그죠? 작은 것만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왜 월 500만 원 버는데 이 말이에요. 네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너는 try ing를 썼습니다. try ing 뭐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그죠? 애 쓰는 건 아닙니다. 맞죠? 왜? 애 쓴다는 것은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애쓰다 말을 쓰잖아. 친구한테 이거를 설득시켜서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이해를 하도 못하니까 한번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시험 삼아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친구들한테. 너의 계획을. 그죠? 삶을 만들. 어떤 삶인가요? 다른 종류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라. 일지라도 네가 그들이 그죠? 너의 여정에 너와 함께 즉각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어때요? 놀라지는 마라. 당연한 거니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next one입니다. 자, 그다음.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강한 팀. 어떤 팀이 강한 팀이냐? 그죠?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 해서 강한 팀이냐? 아니라고요. 알았나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맞죠? 주목받지 않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죠? 그 협력에서 강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화려한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강한 팀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축구팀, 진짜 화려한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뭡니까? 진짜 유럽에서 내노락하는 세계적 스타가 있지만, 옷에 개 박살내고 있죠. 맞잖아요. 팀의 유기적인 어떤 뭐 조직력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역할극은 승리하는 팀의 특징이다. 그럼 이 역할극이라는 말이 롤플레잉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에요. 맞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인공만 잘 멋지면 안 되잖아요. 조연도 잘해야 되고 맞죠? 그 밑에서 수많은 지나가는 관객 1번, 2번 얘들도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각자 역할이 있다고요. 그걸 잘하는 팀이 강한 팀이잖아. 맞죠? 지나가는 그죠? 행인 1이 갑자기 주인공인 척하면 그 영화는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총 맞고 죽어야 되는데 올해 내가 화면에 나오고자 총을 맞고 죽는 척 하다가 또 맞고 안 죽어겠어. 이 새끼가 좀비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으면은 그럼 주인공은 뭐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항상 최고의 선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팀으로서 뛰어나게 함께 경기하는 사람들의 역할, 여러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가 주인공이 되고 싶죠. 득점왕, 홈런 타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끔은 덜 흥미로운 역할을 맡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팀은 어때요? 공경에 빠질 거예요. 모두가 스타 선수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재능이 있는 그죠? 몇몇 팀들이 있죠. 다 지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영화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왜 스카우트 담당자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개인 성적에 관심이 있잖아. 이 대부분의 선수들 맞죠? 지가 그죠? 많은 스타 선수가 되고 싶어하죠. 이 그들이 누구냐는 말. 그들이 위치 맞죠? 이 그들이 누구죠? 대부분의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선수들을 그들로 잡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봐요. 선생님이 이 위치를 탁 잡았잖아요. 맞죠? 이 위치 문제. 하면은 그죠?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지민이가 선생님 와 이거 위치 문제요. 똑같이 나왔어요. 합니다. 와 합니다. 감탄하면서 그래 나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묻죠. 지민아 너는 맞지? 그거 맞췄겠네. 하면 어때요? 틀렸는데요. 이치라는 거야. 이게 무슨 개지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위치 문제 나온다 하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주목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위치.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앞뒤에 말을 모르는데 이게 위치 문제 나온다만 기억하고 그 앞에 그 뒤에가 뭔지 모르는 위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겠죠. 그래서 쌤이 가로쳐란 위치 문제 있잖아요.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위치를 잡아냈으니까 저 앞뒤의 그 논리를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 개연성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주목받고 싶어 하는 개인들입니다. 맞죠? 자기 성적만 관심 있는 개인들. 맞나? 그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목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아무도
자기 팀을 어때요?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지루한 일을 하길 원하지 않아. 맞죠? 프로 선수니까 팀을 옮길 수 있잖아. 내가 그죠? 독보적인 존재가 돼. 내가 연봉을 많이 받잖아. 팀이 잘 되는 거랑 맞죠? 그것보다 내가 더 그죠? 몸값 올라가는 게 내한테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팀은 개박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챔피언 팀들에는 어때요? 힘들고 지루하고 주목받지 않는 일을 기꺼이 하고, 맞죠? 이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팀이 훌륭한 팀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손흥민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토트넘이라는 영국 프리미어 팀에서 알았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거야, 팬들이. 그죠? 그래서 손흥민이 있을 때 골 못 넣으면 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손흥민이가 그 팀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로파 우승을 했는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원래 떠났단 말이야, 미국으로. 그때 그 팀이 이제 20위까지인가 있나? 18인가 지금 그럴 거예요. 그죠? 강등의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손흥민 하나 없어졌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이것들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것이 또 문제다 되겠죠?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자, 중요성입니다. significance. 모르면 적어야 됩니다. 중요성.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supporting role이죠. 뒷받침하는 역할의 중요성. 팀에. 맞나요? 주인공,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받침하는 역할의 중요성. 그래 역할극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알았나요? supporting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글 롤플레잉 나옵니다. 역할극이죠. 역할극.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승리하는 팀의. 항상 최고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경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최고 선수를 플레이,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구조 잘 봐요.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About playing the best player입니다. 목적어죠. 최고 선수를 이때 플레이는 어때요? 연기하다 좀 될 것 같아요. 역할하다. 역할하다 낫나요? 역할하다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다. 최고 선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팀으로서 가장 잘 함께 플레이하는, 그죠?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나대의 법비 구성을 갖고 있죠. 있는데 이 about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뭡니까? about이 있는 것이 그죠? 요 집어넣으세요. 알았나요? 이렇게. 그것이 이야기 더 편합니다. 베스트 플레이의 어때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것? 팀으로서 가장 잘 함께 경기할 수 있는 그죠? 선수의 그죠?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쟁합니다. 주요 역할을 위해서 그죠? 선도하는 득점자죠. 이끄는 득점자죠. 득점자. 홈런 타자, 기타 등등의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하지만 너의 선수 중 아무도 기꺼이 가끔씩은 less exciting role, 덜 그죠? 눈에 띄는 덜 신나게 하는 역할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을 때죠. 팀은 어때요? headed, 뜻은 뭐다? 향해진입니다. 향해진, PP죠? 곤란, 문제로 향해집니다. There have been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 재능이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능이 많은 팀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팀인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 팀이 있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선수가 스타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죠? 스타 플레이어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지가 주인공 하나 하잖아. 근데 그 팀 전체는 개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판단입니다. most, 대부분 갈 때 of가 있으면 반드시 더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알았나요? of the가 갈라치겠습니다. 함께 없을 수 있습니다. most players 갈 수도 있고 most of the players 둘 중 선택해야 됩니다. most players, most of the players 이렇게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떻다? 관심이 있다. concerned 관심 있는 뭐에? 그죠? 개인적인 statistics 관련 원래 기본적인 뜻은 통계란 뜻을 사용되죠. 개인적 통계, 즉 개인적 성적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개인 성적
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들이 어때요? 스카우트 어때요? 이게 채용하는 어때요? 담당자잖아요. 맞죠? 선수 찾는 사람 스카우트입니다. 선수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기대합니다. 관심 받기를 모든 그죠 기회에서. 어떤 사람도 지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행해질 필요가 있는 지루한 일. 여기서 need to 알겠죠? 근데 to 부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to do가 아닙니다. 행해질 필요가 있는 뜻이죠. 행해질 필요가 있는. 됐나요? 자, 지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챔피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챔피언 팀은 어떻습니까? 선수를 갖고 있죠. 어떤 선수? 기꺼이 하는, willingly, 기꺼이, 그죠? 기꺼이 뭘 합니까? 힘들고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take pride in,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를, 그죠? 갖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합니다. 그러니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근데 속도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했다는 전제에서 합니다. 자, 마음 상태가 뭡니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의해서 좌우된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 그러니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긍정적 질문을 해야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죠? 아, 나는 맨날 왜 이렇지? 나는 왜 만날 실패하지? 이렇게 질문하지 마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맞죠?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긍정적으로 해야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죠? 사고도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는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았나요? 주변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우리가 자신한테 묻는 질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내한테 묻는 질문. 맞죠? 남이 어때요? 그죠? 서연아, 니는 와 글러? 묻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지가 스스로 나는 왜 요 모양이지? 욕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노? 내가 무슨 한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뇌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부정적 생각을 이끄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한다. 이미 자기가 자기한테 던지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부정적 상태야. 맞죠?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부정적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래 하지 말고 긍정적 생각이 어때요? 필수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당신에게 주는 질문과 답을 무의식적으로 고르게 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마음대로 답을 어때요? 질문과 답을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해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질문,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알았나요? 무의식적 상태가 되면 부정적 상태에 빠지기 쉽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개의 긍정적 질문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벽에 붙여라. 안 되면 생각해내고 벽에다 붙여라 이 말이에요. 알았나요? 무의식 상태.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내 사례가 나옵니다. 그죠? 내 사무실 벽에는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여기는 6가지는 무언가? 미래에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가? 이런 긍정적 질문으로 내 상황을 도배시켜라. 주변을. 그러면 긍정적 질문과 사고로 그죠? 전환될 거다 이 말입니다. 주제 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 말이죠. 그죠? 자, 우리 마음의 상태는 결정됩니다.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묻는 질문. 더 많이 뭐보다도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질문에 의해서라기보다 맞나요? 비교급 대리 만들어지죠. 그래 자신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거 한 번 더 섹션 할게요. We ask ourselves. 우리 자신한테 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don't do it.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될 때, 맞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못된 부정적 질문을 우리한테 하진 않잖아. 내가 부정적으로 질문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잖아. 하지만 상황이 잘못될 때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두뇌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그죠? 그러한 방식으로 답하죠. 어떤 방식인가요? 상황이 악화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이어지는 부정적 사고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답하게 된다. 의식적으로 내가 내 마음한테 부정적으로 하는 질문을 하진 않아. 근데 일이 잘못되면 어떻다? 부정적인 그죠? 질문을 던지고 마음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것은 너를 무너뜨립니다. This is why 중요합니다. 그래서죠. 그래서 직역하면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why 다음에 항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외울게요. This is why. 그래서 긍정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자, 다시 내용 정리 잘 들어갈게요. 잘못되면은 부정적 질문과 부정적 사고에 빠져서 너를 무너뜨려. 그래서 긍정적 사고가 필요한 거야. 이런 논리 관계. 알았나요? 위치. 자, 문법적인 요소에서는 why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 뭐가 낼 수 있다? because를 낼 수 있는 거예요. because 다음에 원인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this is why냐, this is because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어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두뇌가 무작위적으로 질문을 답을 두뇌가 주는 그죠?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기보다는 rather than이 뭐야? 뭐라기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두뇌가 무작위적으로 선택하게 그죠? 허락하기보다는 하게 하지 말고란 뜻이죠. 이때 rather than의 개념은 밑에 적으세요. instead of입니다. instead of죠. instead of니까 당연히 뭡니까? 전명 ing 형태가 나오는 것이겠죠. 전치사 플러스 ing입니다. 무작위적으로 두뇌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게 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죠? 그것들을 질문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해라. 그리고 workout이 어때요? 노력하다. workout 일하다, 노력하다, 운동하다 라는 뜻인데요. 생각해내다. 6가지의 긍정적 질문을 생각해내. 그리고 그것을 벽에다가 두어라. 그래서 내 자신의 사례 이야기 나옵니다. 알나요? 그죠? my 나오잖아. 그죠? 사례가 나옵니다. 요거 색칠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냐? letting 요거요. 반대 진술이죠. 요 부분 색칠할게요. 요거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내 사례가 나와서 앞에 사례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지만 비월스 ing의 개념이죠. 비월스 ing 시도할 가치가 있다. 부분적인 수구라서 쌤이 빨간색으로 어때요?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봐요. 이렇게 쌤이 쭉 설명만 하니까 지금 희정이 멍 때리고 자고 있잖아. 그죠? 곤란합니다. 어쨌거나 손을 댔기 때문에 다 가고 그 다음 시간은 문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대로. 그죠? 자 주제입니다. 간접적 왜 색칠하고 있지? 안 되는데. 자, 이걸 할게요. 간접적 말이죠. 대화입니다. 의에 야기되는 문제들. 간접적인 indirect죠. 간접적인. 맞죠?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맞죠? 오늘 몇 시간 공부해 이 새끼야. 이게 직접적인 이야기. 간접적인 이야기는 시험이 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맞죠? 그럼 오늘 너는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간접적 대화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접적 대화에서 익숙한 사람들,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알아먹죠? 맞잖아. 간접적으로. 맞죠? 그런데 직접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접적 대화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행기 몰고 가는데 그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쯤 하면 어떻습니까? 뭐야 빨리 좌회전 하라는 이야기잖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측으로 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쯤 하는 거는 직접적 지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런 상황은 나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알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라고 익혀라. 예,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빙 둘렸어. 오늘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케이 넘어가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끼리 간접적 대화는 어때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죠.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정 중심에 내려가고 있다. 과정 중심. 그래서 추론이 잘 된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간접적 대화를 어때요? 얘들은 판단할 수 있어. 잘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거나 명확한 목표가 부족해도 바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것들을 어때요? 그죠? 캐치하는 겁니다. 빙 둘러서 이야기해도 알아먹는 과정 중심의 뇌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다시 암기하세요. 과정 중심의 뇌를 갖고 있으면 간접적 대화를 잘하고 이것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요. 그 딴 새끼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빙 둘러 이야기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럼 이야기하지 왜? 이래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죠? 간접적인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 맞죠? 발전을 위한 간접적 제안과 요청이나 노력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재난이 될 수 있다. 사업장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았나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납품 기회를 맞췄는데 그 위에 상급 그 회사가 오늘까지 물품을 될 수 있으면 맞춰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원청 회사가. 그러니까 밑에 하청 받는 사장이 오늘까지 하면 좋은데 뭐 내일까지 해도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잘립니다. 맞죠? 원청에서 오늘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밑에 사장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고마운 거고 내일까지 하면 정상이고 그럼 내일까지 하지 뭐 편의대로 이래 해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잘리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간접화법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다.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맞죠? 빙 둘러서 이야기해야 상처를 덜 받잖아.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너무 지시적이고 명령조 되니까 저 새끼 매력 없어 재수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빙 둘러 이야기하면은 그 직접적인 언어적 충돌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간접적인 대화 빙 둘린 것이 관계 형성은 괜찮아. 그런데 운전이나 비행기 조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제가 생기겠죠. 또 간접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어. 서로 알아먹으니까. 알았나요? 그죠? 그런데 한 새끼는 이거 잘하고 한 새끼는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한 새끼는 어떤 새끼가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 맞죠? 그죠? 오늘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뭐 안 해줘도 관계는 없겠네. 이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쌤이 이거 순서 배열을 안 잡았는데 딱 부러지게 안 잡히겠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잡으세요. 알았나요? 무조건 잡으세요. 위치, 순서 배열, 위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을 수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을 살펴보세요. 이거 끊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충분히 그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순서 배열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잡았는 것도 있고 쌤도 까먹을까 안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문단을 이렇게 그죠? 4개로 나눠서 글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래 안 잡았는구나. 위치 문제가 나오려고 하면 문장 개수 7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볼게요. 문장 몇 문장이죠?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맞죠? 사실 위치 문제가 괜찮거든요. 맞네? 그죠? 여기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위치 괜찮은데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 6문장이니까. 맞죠? 그래서 위치 문제 못 냅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을 쌤 잡으려고 했더니 쌤 입장에서는 이게 무게중심이 너무 길고 너무 짧고
맞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잡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일부 사람은 두뇌를 갖고 있다. 과정중심. 과정중심 하면 떠올라야 됩니다. 뭐죠? 간접화법을 그죠?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indirect죠. 간접화법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시합니다. 바래지는 것이죠. 바래지는 것. 뭐 부족하지만 부족하면서 분명한 어때요? 그죠? 분명하고 명백한 목적이 부족합니다. 직접적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백한 목적이 lacking 부족하면서 바래지는 것을 암시를 하죠. 힌트입니다. 암시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부족을 어떻게 생각하죠?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와 목적의 부족을 혼란스럽다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한 대화를 이해하려고. 사업에서 이것은요, 지향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것은 뭐다? 업이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접적 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거절하다죠. 턴다운. 거절하기 때문에 간접적 제안과 요청과 이 bid는 원래 입찰이라는 뜻인데요. 그죠? 발전을 위한 입찰. 발전을 위한 입찰하는 게 이상하니까 노력으로 의역되어 있는 겁니다. 비즈가. 그죠? 간접적 제안과 요청과 어때요? 노력을 거절하게 됩니다. 간접적 대화는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 때에. 하지만 그 혜택은 pale, 희미해지다. 원래 창백해지단 말이야. 창백해지다, 희미해지다. 자, 중요성에서 만약 차와 비행기가 결국에 충돌한다면, 그죠? 운전자와 조종사가 확신하지 못할 때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를 확신을 못해. 명확한 지시의 상황에서는 어때요? 문제가 되겠죠? 이 간접적 화자가 간접적 말을 이용합니다. 또 다른 간접적 화자와 맞죠? 간접적 말을 이용할 때 그죠? 문제는 없죠. 둘 다가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포착하죠. 픽업 포착하다. 실제 의미를 포착하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지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literally.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문자 그대로요. 문자 그대로. 워딩 그대로만 이해하는 사람. 맞죠? 이런, 사람, 그죠? 한테는 이에 상당한 문제가, 그죠?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next one. 자, 신체 접촉입니다. 신체 접촉이 성별에 따라, 즉, 남성, 여성에 따라 다른 어때요? 효과를 만들어내더라.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에 관한 이야기 할 때, 그죠? 여자 환자한테 어때 손을 잡고 톡탁거리면서, 그죠? 수술 어떻게 들어가고 일정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안정적인 느낌을 가진대요. 그 남자들한테는 어때요?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알았나요? 남자들한테 그죠? 수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손 딱 잡으면서 그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때요? 뭐지? 이런 거죠. 왜 내가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하여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죠. 와, 이거 정말 큰일 난 건가? 큰 수술인가? 무서운 건가?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글 보세요. 접촉은 여성에게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진정시켰지만 남성들은 어때요? 당황스럽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고 불안을 강해줍니다. 됐습니까? 그죠? 왜 그렇죠? 남성이 여성보다 두려움과 나약함의 감정을 인정하기를 더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나는 괜찮은 척하는 수술 뭐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맞죠? 그죠?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약하다 내가 불안해한다 이거를 남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손을 잡고 어때요? 아이고 그죠? 수술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가는 순간에 뭐지? 내가 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그죠? 나를 일부러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순간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때요? 제가 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맞죠? 수술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약하다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때요? 진정시켜주는 신체적 접촉이 오히려 이거를 완화시켜주는데 남자는 일부러 아닌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있는데 거기서 괜찮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위로나 안정감을 주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남성들에게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위협적 신호가 바로 간호사의 접촉이었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이거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환자와의 실험은 보여준다. 접촉이 다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죠? 접촉은 다른 효과가 있어요. 그죠? 남성, 여성에게. 후주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제 그 모의고사 시험 문제 냈는데 틀린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틀리지 마세요. 간호사는 그 간호사의 일이 안명사의 뒷명사잖아. 간호사 일이 환자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가오는 다가오는 수술에 관하여. 그죠? 이 간호사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입니다. 환자를 접촉했습니다. 3번입니다. 한 번은 팔에 짧게, 맞죠? 그녀가 소개할 때. 저 간호사예요. 소개할 때 팔에다가 한 번 접촉하고, 맞죠? 또 뭐다? 팔에 완전한 1분입니다. 1분 동안입니다. 그녀가 말할 때, 말을 할 때. 맞죠? 세 번째는 뭐죠? 그녀가 환자의, 그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렇게 3번입니다. 알았나요? 내 소개할 때 잠깐 접촉하고, 또 뭐, 1분 동안은 뭐 할까요? 그 수술 내용을 설명해 줬겠죠. 그럴 때는 팔에다가 접촉을 1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팔 잡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죠? 괜찮을 거예요. 하면서 악수하면서 떠나는 3번에 접촉합니다. 그 여자와 남자는 다르게 반응했다. 이 부분, 그죠? 기본 배경 설명. 다르게 반응했다. 그 다르게 반응하는 내용. 이렇게 나오죠. 그 접촉은 낮추었습니다. 혈압을 완화시켰다. 불안을 여자한테. 하지만 그것은 남성을 화나게 했다. 화나게 했다보다 당황시키다가 낫겠죠? 혈압을 올리면서 그리고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그 실험은 제안합니다. 남자들은 발견한다는 것을 어렵다라는 것.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 두려움과 약함의 감정. 이거 추가적으로 쌤 색칠했습니다. 다시 색칠하세요. 이거 안 돼 있을 겁니다. 원래 맞죠? 두려움과 약함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남성들은 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그죠? 위로 대신에 간호사의 접촉은 뭡니까? 위협적인 신호였습니다. 남자들한테는 그들의 약함에 대한 위협의 신호. 마지막 스트라트닝 이 정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